네,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주도권을 잡은 종목들에 대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알고리즘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자, 오늘 중심 키워드는 5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 5거래일 만에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 열어보시죠. 첫 번째 알고리즘, 네카오 조정 끝인가?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궁금합니다. 네카오가 그 쇼커버 때문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단순 수급에 대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어떤 투자 심리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정말 네카오가 기업 자체가 좋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그냥 단기 모멘텀으로 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카오가 만약에 기업 자체가 좋다면 지금 조정 시에 매수 접근해도 괜찮잖아요. 네.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2분기 실적이 좋아서 들어왔다? 이건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그 재택근무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후부터 사실 거의 몇 년간 꾸준히 좀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새로운 정권에서의 정책들의 변화, 그런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게 복합적으로 섞이게 되면서, 물론 이제 네이버도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고, 그 기존에 이제 계열사 쪽에 있는 뭐 이커머스나 이쪽에 대한 성장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밸류를 뭐 측정하기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시장에서 충분히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좀 매력적인 요소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국에는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전 시장, 전 계열사들의 관련된 시너지를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수급적인 요인이 들어왔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몇 년 이후에는 광고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전책 플러스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더 들어온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네카오 중에서 카카오가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까지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카카오가 더 긍정적이십니까? 확실히 일단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카카오 그룹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카카오뱅크도 이제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선불 충전 금액이라 얘기하죠. 흔히 말해서 우리 그런 1대1 화폐 가치에 대해서도 담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카카오페이 자체가 그 선불 충전 금액이 네이버페이보다 그 5배 가량 아직까지는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물론 추후에 네이버도 좀 더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됐을 때는 따라올 수 있는 충분히 플랫폼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뱅크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카카오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고양이 만세님은 스테이블코인 거품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민경님은 거품 아니다. 이제 글로벌 추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스테이블코인? 어제 리포트가 나왔죠. 미국 네. 이제 서클 인터넷 리포트가 나왔는데 참 재밌는 게 번스타인이나 이제 그런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230불의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상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은 80달러로 굉장히 낮췄죠. 가열이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해외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된다는 측면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 하원 심의가 우려 이슈 나온 것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딱 정리를 했죠. 7월 중순에 하원 통과가 될 거고 8월쯤에는 대통령이 서명할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좀 강한 모멘텀이 나왔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CBDC 잠정 중단했죠.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시장을 더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주가라는 거는 해석을 할 때 된다 안 된다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은 혼자 주가 날아가는 거 못 먹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예시들을 초전도체랑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의견 나눠봐야 혼자 입만 아픕니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이미 시장의 수급을 끌어다니는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그 진위 여부보다는 수급을 끌어들이는 그 힘이 더 중요한데 그런 내러티브가 정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쪽에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탑픽이기도 하고 LG CNS죠. LG CNS가 지금 공모가가 6만 1,900원인데 오늘 아마 8만 원 돌파를 했을 겁니다. 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갈등이 있어 왔던 민간 사업자와 이제 은행권 간에 이런 스텝코인 관련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향후에 발의가 되고 발의를 했죠. 발의를 했고 이제 국회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LG CNS가 이제 SI 기업으로서의 관련 이제 IT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은 결국은 플랫폼이 LG CNS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네. 조금 수혜가 굉장히 크다. 저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보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키워드는 삼성 닉스로 넘어가시죠. 자, 최근에 사실 하이닉스만 주가 흐름이 강했던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는 6만 원권 지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팔았잖아요. 네. 오늘의 그 매수의 의미는 좀 저희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의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해왔던 거는 생각보다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이번에 잘 나오진 않을 거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파운드리 쪽 이조 적자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레거시는 오케이지만은 아직까지는 HBM 쪽 관련해서 실적이 그렇게 많이는 못 나올 거다 하면서 컨센 하이를 낸 이제 어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나왔었고 그런데 오늘 이런 여러 이제 기자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생각보다 지금 정영은 부문장이 지금 발빠르게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HBM3 12단 반도체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좀 더 당길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면서 오늘 좀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향후에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HBM4 샘플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물론 엔비디아가 내년에 관련된 그 초도 물량을 확정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진입을 할 수 있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과연 트라이 할 수 있느냐 안 느냐가 좀 중요할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 아마 안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는 단순 실적 발표만 나올 거고 아마 7월 말쯤에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정영현 부문장이 이번 실리콘밸리 방문했던 그런 후기나 향후에 그런 인증에 대한 좀 시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말 컨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를 때는 외국인은 굉장히 강하게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작년 5월이었나 4월이었나 그때 주가가 84,000원 갔을 때도 그 외국인이 주도를 해왔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정영현 부문장 실리콘밸리에서 얻었던 소득이 조금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은 인증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주가가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금 30만 원 목전이죠. 계속 지금 연 이틀 동안 그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지는데요. 목표 주가가 기본 34만 5천 원, 36만 원, 37만 원, 38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에 대한 상단을 과장님은 어디까지 열어두고 계세요? 일단은 뭐 적어도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에 네. 충분히 40만 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 보통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7월 한 25일, 26일쯤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아요. 항상 매번 그 시점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이번 컨센에 대해서 하회하는 조금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일단 1분기 때 한 7조 2천원 정도 아마 영업이익이 적었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9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9조보다 훨씬 더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HBM에서 1분기에 그 서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물론 이제 올해 그 HBM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을 한 50% 이상 좀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디램 가격이 계속 2분기 때 좀 올라왔던 걸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하이닉스가 거기에 대한 수혜를 크게 좀 받을 것 같다. 결국에는 HBM 그 3, 8단과 12단에 대한 수익성이 이번 2분기에 딱 찍히게 되면은 왜냐면은 가격단 자체가 훨씬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마진이 훨씬 크죠.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 9조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이전의 주가를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나중에 실적 발표 이전에 일단은 충분히 주가가 실적에 대해서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좀 빠르겠네요. 빠를 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기다려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35만 원 선 넘게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하이닉스만 사는 게 좋은지, 하이닉스 밸류체인까지 같이 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이 밸류체인 부품 장비를 담는 게 좋은지, 사는 게 좋은지요? 결국에는 지금 2분기 실적 컴포넌트 코어에서 얘기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소부장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때 우리 SK하이닉스 부회장님이 그때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을 했죠. 우리 관세가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컨센에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사실 내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반기에 우리가 애초에 1월 달에 내세웠던 경영 목표에 대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고, 그럼 하반기에는 우리는 HBM4에 대한 준비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났고, 지금 블랙엘 울트라가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텐데, 내년부터 이런 물량들이 충분히 지금 쇼티지로서의 공급 물량들이 다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느 시장은 그럼 SK 하이닉스 관련 HBM 밸류체인 단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한미반도체 시죠. 뭐 어제 좀 그런 이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HBM4와 관련 하이브리딩 장비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뭐 조금 부정적인 좀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 세미텍이나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테크인과 같은 HBM 전소 장비들은 계속 꾸준히 좀 실적에 대한 흐름은 하반기에 더 꽂힐 가능성이 있고, 신규 주문들이 지금부터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비주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반도체 이야기 다뤄봤고요. 자, 다음 섹터는 신재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주가가 일부 반등이 나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게 좀 많기 때문에 30% 정도기 때문에 반등을 다 채우려면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오늘의 반등을 긍정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원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 이제 그 현 정책에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키울 수밖에 없죠. 저 서부 이제 그 에너지 재생 도로도 마찬가지겠고, 재생 에너지를 세우긴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솔루션은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이 하나큐셀이 아마 7월이나 8월쯤에 그때 아마 조지아 공장이 좀 완공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왔었던 그 IRA 관련 정책도 향후에 좀 조기 폐지 이 부분들이 오늘 거의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일단은 신재생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불리할 수밖에 좀 없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나큐셀이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20에서 한 25% 정도는 되긴 할 겁니다. 되긴 네. 할 거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에 대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생각보다 성장 속도를 좀 더 더디게 할 수 있는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약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뭐 이거 하겠다,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는 원전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전을 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쉬어가는 원전주 중에서 담아볼 만한 종목도 있으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VHI가 조정 나오면 사자. 저는 생각해 보니까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또 한 단계 계단 형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은 VHI가 전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생각보다 이제 유럽 쪽에 그런 입찰 물량들을 가져가게 되면은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에 납품하는 회사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뭐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보는 게 맞고, 최근에 네. 뭐 해체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는 전반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뭐 산업부 장관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 계속 대장 노릇을 할 가능성이 그래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종목 흐름을 보면요. 쉬어가는 종목 말고 이제 잘 가는 종목에 더 잘 가는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두산 에너빌이고, 더 가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섹터 키워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사실 셀온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해주셨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자분들도 지주사는 지금 거의 끝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이 과연 마지막 슈팅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3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여야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의 이제 의지를 좀 보여왔었고, 물론 이제 모든 이제 그 3법 개정안의 정책들을 다 합의를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네. 우리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합의할 건 합의하자. 지금 이거에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3법 개정안에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선진지수 이제 불발되게 되면서 그런 실망감이 매도세가 이어졌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다는 거는 요 3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는 목적으로 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가 난 이후부터는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물론 지금 오늘 중소형 지주사도 굉장히 크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 뭐 HS 이제 효성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실적 개선세가 있고 PBR이 1배 이상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우리가 무조건 모든 회사들이 PBR 1배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지출을 감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지주사들을 목전을 두고 조금 고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특히 증권주, 금융지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예사를 잡는 게 맞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J나 네. 아니면 화나나 대형들 입장에서 특히 두산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하반기 실적들이 크게 개선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한화, 두산 실적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증권주는 어때요? 증권주 긍정적으로 증권주는 보셨죠? 딱 우리가 네. 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거래 대금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해외 주식이 또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네. 해외 주식 거래료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회사들, 뭐 키움이나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움과 미래에셋증권, 지주사랑증권사 각각의 종목들을 얻어봤습니다. 자,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